안녕하십니까. 홍보와 놀부팀 입론을 맡은 이윤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와 놀부팀 긍정측 반론을 맡은 윤영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와 놀부팀 결론을 맡은 민수입니다. 저희 팀명은 지금 선진국가 기하 문제를 홍보와 놀부에 빗대어서 표현하여 만들어진 팀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기스 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책 유명한 같은 김민 토론자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정책 반론을 맡은 이충현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이 하기스인 이유는 그냥 하기 중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부정팀 결론을 맡게 된 정면 토론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중등부의 논제는 기하 문제는 선진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을 읽고 벌써 토론되는 논제를 잡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 측의 입론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제, 기하 문제는 선진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의 긍정측 입론을 맡은 이윤성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하란 생체에 필요한 물과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를 말하며 기하 문제는 경제적 기하와 구조적 기하, 환경 낭비를 포함한 문제로 재정의합니다. 선진국은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가 앞선 나라입니다. 책임이란 선진국이 제3세계의 경제적 지원과 신자유주의를 규제하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재정의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기하 문제는 인류의 끈덕진 동반자라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기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지구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의 논제, 기하 문제는 선진국에서 해결해야 하는가에 디베이트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이 논제에 찬성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국이 기하 문제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등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선진국들은 과거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의 주권을 뺏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옛 제국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적 영향은 신자유주의로 연결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50개국은 면화, 땅콩, 사탕수수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외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어 자국의 농업 투자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진국 국가들의 농업 덤핑 정책, 세계 인구의 조배가 먹을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식량을 폐기하고 이윤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식하고 곡물 거래소는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농업 연료와 투기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은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기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원인을 위와 같이 제공하고 있기에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기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선진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문제를 겪고 있는 제3세계 국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어 빈곤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선진국의 원조입니다. 빈곤의 종말을 저술한 제프리 삭스는 빅푸시 원조, 즉 부유한 나라들이 2005년부터 향후 20년 동안 빈국에 1,95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면 빈곤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총생산의 0.7%만 원조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조는 1970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한 0.7% 목표보다 한참 떨어지는 0.18%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는 2002년에 이미 이 목표를 뛰어넘었습니다.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이 국제연합 수치 정도로 원조를 올리게 된다면 제3세계 국가는 선진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기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선진국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하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이윤 극대화의 축으로 움직이는 신자유주의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자본주의는 고장났다라는 제목으로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막대한 부와 불평등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국가보다도 더 큰 부를 가진 다국적 기업들의 출현, 선진국을 포함한 자국의 양극화 현상, 전 세계적으로 북방과 남방구의 불평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 국제 테러 등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정부의 규제와 억제 그리고 허용하는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타협을 추구해 왔습니다. 책에서도 영국과 미국이 어느 한 시점에서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을 적극 검토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하준 교수는 큰 정부를 지지하였고 독일 같은 서유럽 사회주의나 북유럽 사회주의 같은 대안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채택한다면 기아 문제의 근본적 불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로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논제로 저희 긍정팀은 기아 문제는 선진국에서 해결해야 된다에 찬성하는 바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긍정측 입론에 이어서 부정측 질의와 긍정측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긍정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서 선진국이 기아 문제를 증시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아 문제를 증시시키는 원인이 있으니까 선진국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진국의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언젠가 이 기아 문제 점점 더 해결해 가면은 결국에는 선진국에 또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그러한 경향들로 인해서 이 기아 문제는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선진국의 이기적인 행동이 신자유주의 때문인데 저희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용어 정리에서 선진국을 앞선 국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나 앞선 국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다국적 기업이랑 국제기구를 포함시켜도 됩니까?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제기구랑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두 개 다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선진국이 국제기구 단체를 통해서 원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주장에서 선진국이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예로 식민지를 하였을 때 선진국이 이러한 것에 책임이 있습니까? 선진국이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식민지 문제를 겪고 있던 나라들도 자기들이 이전에도 선진국들의 개입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또다시 신자유주의에 의한 금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개입을 항상 다가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신자유주의를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다국적 기업이나 또는 그러한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기에 지금부터 선진국이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층에서는 정확한 사례나 혹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선진국이 그동안 개입을 하지 않아서 선진국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고 저희 주장처럼 선진국이 신자유주의를 수정 보완한다면 앞으로의 사례는 생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사례가 안 되었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 이후에는 그럼 신자유 정책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진국들은 이러한 신자유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자유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수정 보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경우고 또한 이상적인 거냐면 이러한 사례나 근거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북유럽 사회주의나 서유럽 사회주의 같은 국가들은 사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치와 경제를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국적 기업을 선진국에 포함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국적 기업이 지금 기아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을 뒤에서 조종해왔던 건 누굽니까?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을 조종해왔던 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국적 기업과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정의해서 다국적 기업을 빼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대 측에서 부분적으로 인정하셨듯이 선진국은 지금까지 기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페이지 197쪽에서 민영화, 규제 철폐, 거시경제 안정, 예산 감축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볼까요?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면. 네, 지금 페이지 197쪽에서 민영화, 규제 철폐, 거시경제 안정, 예산 감축 같은 선진국의 대처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워싱턴 합의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196쪽에. 지금 당장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반론이나 결론에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측의 일론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한 문제는 선진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부정책 인론을 맡고 있는 김민수 토론자입니다.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 수의 2배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안정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한 문제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떼어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아로 인한 희생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밀리니엄 개발 목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밑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기적인 경제 활동들은 이러한 기아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아 문제가 선진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부정하고 또 그에 대한 입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기에 앞서 일단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아 문제란 자연재해, 정치부패, 또 정치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음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 결핍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란 지원대상 국가를 제외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 저희는 여기서 국제기구와 또 다국적 기업도 포함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첫 번째 주장은 선진국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굶어주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실상 아래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22쪽에 나오는 아닥스 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닥스 사는 정치부패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농업적 원조나 혹은 일자리 창출의 명목으로 그 아래서 그들의 농토를 빼앗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5쪽을 보면 아시다시피 아인데 정권의 개혁을 경계한 미국이 칠레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파업을 뒤에서 조종했으며 공장의 태업을 지원했다는 것을 보면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주장은 선진국에서 책임지기는 역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129쪽에서 나오는 사막과 방지 협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막과 방지 협약은 일단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선진국들에게 430억 달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효율성 없는 정책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빈곤국 내에서는 내군이나 약탈꾼들이 선진국들의 지원 차량을 습격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지원자들도 안보가 위험해서 섣불리 도움을 주기를 힘들다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시에는 선진국에서 책임지기 역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주장은 선진국의 원조보다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며 또 기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스스로의 책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진국의 인도적 부유나 원조로한 기아를 극복하기 불가능 뿐만 아니라 빈곤국 스스로의 발전도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예는 부르키나파소를 극복하고자 한 상카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카라는 비록 아인데와 비슷한 비극을 맞이하면서 결국에는 이 개혁의 성과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개혁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자국민은 철도공사에 자발적으로 나서서 같이 참여하였고 또 인두세 폐지와 토지 국유화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해 이런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창지그러는 에필로그 180쪽에서 이러한 기한 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어떤 지원이나 원조보다는 이러한 기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스스로의 개혁이 좀 더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었고 인도와 브라질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자급자족한 생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장치그런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아, 난민, 분쟁, 환경 이 네 가지 문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은 기아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서 저희는 기아 문제는 선진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아의 환경 난민을 포함하셨습니까? 포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점 두 번째에서 책임지기의 역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의 선진국 국가적 차원의 원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선진국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진국의 원조가 있다면 충분히 개혁이 더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걸프전 같은 경우에는 봐도 걸프전은 자신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여 그 나라를 도와준 것이지 결코 다른 내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만 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 봐도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기아 해결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니 지금 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스스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원조가 발판이 돼야지 자기가 스스로 개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원조가 그렇게 개혁의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원조가 그 개혁의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개혁하자고 의식과 스스로 이렇게 자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진국의 원조는 의지를 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선진국의 원조가 너무 부족하다면 그 나라의 자립심조차 무너뜨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희가 예시를 든 상카라의 경우도 그 이전에는 개혁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철망과 도로 그리고 항로 등을 개척하는 등의 행위를 보았을 때 이러한 개혁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원조가 있다면 더 좋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카라 같은 경우에서 정책은 성공했다 볼 수 있지만 그 후로 보면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선진국의 원조가 절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상카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프랑스의 눈치를 보면서 내분이 일어났고 이에 보면은 선진국들이 결국 영향을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줬다는 거는 기아 문제의 원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진국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이는 불가능한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 때문에 선진국이 기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거의 일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기아 문제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선진국이 똑같은 행동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팀에서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위주의 때문에 이득대화를 통해서 자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선진국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니까 저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선진국의 선진국의 개혁, 선진국의 개입이 항상 이로울 것만은 아니고 그들의 이윤을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호소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유사한 행동이 비난받거나 비판받지 않았다는 행동에 의거하여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더불어 선진국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인류의 2배를 먹일 만큼 식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이 이를 조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조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식량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의 논의는 또 다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기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상대 부정측께서는 세 가지 논점을 내로 반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할 것이다. 두 번째, 책임지기엔 역부족이다. 세 번째, 스스로의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가적 차원의 원조는 더욱 효율적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다른 대학에서 한 가지만 예로 드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근거로 상카라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상카라는 기입 때 프랑스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선진국이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지금 선진국이 그 나라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량 폐기를 해왔던 점 그리고 곡물 가격 변동을 중지한다면 이에 대한 기형제 해결의 첫 번째 사다리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WFP의 통계를 의하면 기아의 10%밖에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원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FAO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작은 투자로도 2배 효과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한쪽 원조가 의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스스로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과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아를 겪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이 아프리카에게 너희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책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에 대한 힘은 선진국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립과 같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원조가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에서는 원조가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 저희는 상대 부정측 교차주의와 논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측 반론에 이어서 부정측의 질의, 긍정측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지금 FA 통계에 따르면 작은 투자로도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조 정책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우 국제연합 총회에서 결의한 0.7%의 기부를 달성하지 않고 단지 0.18%만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원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조 방법은 그 원조를 주는 국가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사회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인 부패한 나라에 원조가 들어가게 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작은 투자만으로 원조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달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체계적으로 전달 과정을 다시 보완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 과정이 힘든데 이것을 선진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제3세계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저희 세 번째 주장의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해주셨는데요. 책임지기 역부족이다라는 그 저희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실제로 효율적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책에서 본책에서 보셨다시피 UN 밀레니엄 개혁은 실패하였고 어젠다 2030의 경우도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원조 개혁 등이 실패하였는데 어떻게 책임지기 역부족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밀레니엄 목표가 실패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본 UN 미래 조사관과 UN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은 밀레니엄 목표를 다시 재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시작해서 지금 현재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측은 지금 현재 본책에서 나온 대로 UN 밀레니엄이 실패한 사례를 들음으로써 책임지기 역부족이라는 저희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했다고 다시 말씀드렸으며 지금 저희는 이미 지금 세계 기구촌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이 0.18%에 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가능한데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연 미국이 0.18%의 원조를 0.7%로 올릴 의도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자신의 자본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저희는 이것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한 바 있는데요. 지금 찬성 측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 물론 선진국이 이들에게 진짜 도덕적인 마음으로 원조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한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선진국은 WFP에 개입을 하여 SATCA 시스템으로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반대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가 현재 세계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신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선진국이 이러한 개혁에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대층에서는 저희 첫 번째 주장에서 선진국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는 예로 상카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반론하셨는데 101쪽을 보시면은 선진국들이 기아 문제에 대해 내분에 대해서는 어떤 무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아이엔데가 칠레 네슬레의 그 기업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는 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개혁을 선진국 때문에 실패하였으므로 이건 선진국이 책임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정 측의 반론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아 문제는 선진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 측 반론을 맡은 유충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찬성 측의 주장을 차례차례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선진국이 기아 문제의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은 지금까지 기아 문제를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하지만 전혀 지금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는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을 부추겨 기아 문제 악화시킬 뿐입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에 민영화, 규제 펼체, 규제 철폐, 거시경제 안정, 예산 갈등은 선진국이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능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이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국적 기업이 기아 문제를 악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능가하는 사례로 선진국이 믿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네슬레의 개입을 페이지 115쪽에 나온 네슬레의 개입을 하여 칠레의 개혁을 막았습니다. 이는 결국 선진국이 전혀 기아 해결에 대한 의도가 없으며 오히려 기아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주장에서는 선진국이 능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는 세계 2배가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량이 남아 도는데 그들에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식량을 조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정말 그런 조달 능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그런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긍정 반론에서 그 곡물 가격 변동하거나 아니면은 신자유주의를 좀 더 수정하면은 충분히 효율적인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예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진국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그러한 부도덕적인 사례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맹목적인 시선으로 선진국이 도덕적 의식을 함양하여 다국적 기업을 막을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선진국의 실태를 보았을 때 기아의 악화를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선진국은 기아 문제의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긍정측 쪽의 질의와 부정측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1에서 기업을 부추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자유주의에 맞는 행동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를 보완 및 수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신자유 정책을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한테 개혁을 위해서 고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그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칠레 야엔데 사건은 분유값을 정치적 사회주의 사상이 따르는 나라로 던지는 것을 두려워한 선진국이 정책적 압력을 넣어서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선진국이 항상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을 하고 정치적 악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용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기아 문제 겪고 있는 나라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제기업이 기아를 악용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가 다국적 기업을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규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이기에 이 문제에 대한 법률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식량 두 개가 있는데 전달 못하는 것은 선진국이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폐해의 일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기아를 부추기는 주된 원인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개선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 기업을 횡포하는 것입니다. 횡포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효율적 제도의 예시가 없는 이유는 바로 선진국이 신자유주의를 수정 및 보완하지 않아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은 이러한 제도를 규제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선진국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북유럽 사회주의와 서유럽 자본주의 그리고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어째서 그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는 시장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데 이런 아까 말한 사례들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아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선진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재까지 선진국이 기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네슬레라는 국제기업을 통하여 선진국이 국제기업을 이용하여 기아 문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 하셨는데 오히려 부정측에서 네슬레 하나로 그 주장을 이끌고 가시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층에서는 선진국들의 그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선진국의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원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절차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은 선진국이 햇빛 정책을 통해서 지금 계속 원조 비용을 늘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진국의 원조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원조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개혁 의지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리 개혁 의지가 있더라도 그 밑바탕이 되는 금전적 원조가 없다면 그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의도가 있어야지 그 원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코 개혁 의지 없이 원조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원조가 없이 그 의지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원조가 없이 그들의 의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었던 상하라나 북한의 경우도 모두 그렇게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었지만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개혁 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지만 결국 기아 문제의 결정적인 궁극적인 해결에 대해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네, 긍정부정의 반론이 다 끝났습니다. 수기 시간 2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원 울프팀 결론을 맡은 민소입니다. 지금까지 디베이트한 것을 요약하자면 저희 긍정팀은 과거 제국주의적 성향을 가진 선진국들이 제3세계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은 것 또한 현재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가격 결정으로 기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선진국의 낮은 원조율과 기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진국의 능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진국에게도 돌아오는 이익을 근거로 들어 기아 문제를 선진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대측은 선진국은 자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한계가 존재하며 선진국의 원조보다는 그 제3세계에 자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적 쟁점은 선진국의 B2C 원조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제3세계의 자립을 통해 기아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상대팀께서는 감정적으로 원점을 높이는 등의 태도로 공포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셨고 식량 2배가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셨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보완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례가 존재하였고 선진국이 도움이 있다면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74억의 인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100명이 사는 나라로 축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라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 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또 74명이 39%를 가졌으며 나머지 2%만이 2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위 글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고 도넬라 메도스 박사의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제프리 삭스가 빈곤의 종말에서 향후 20년 동안 1950억 달러의 원조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950억 달러는 불가능한 금액이 아닙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의 1000만 명에게 세습 재산에서 5%만 공제해도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은 1대 99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단 1%란 말입니다. 대학을 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들과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선진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선진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한 노력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제3세계 국민들은 원해서 기아가 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3세계의 국민으로 태어난 기아였다면 제3세계 기아 문제를 선진국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문제, 기아 문제는 선진국에서 책임져야 한다에 강력히 찬성함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정 측의 결론입니다. 3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정팀 결론을 맡게 된 정면 토론자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받은 여러 지적과 질문들을 통해 뜻깊은 생각을 되게 해주신 걸 매우 감사드립니다. 긍정팀, 이제 저희 부정팀 최후 결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팀에선 꾸준히 그들의 책임이 있으니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용어 정리에서 다업적 기업을 선진국에 포함됨을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 인정하셨으니 결국 본책에서 나오는 농업 투기, 시장 가격 조장 등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대팀은 그저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정하면 된다는 타당하지 않고 이상적인 주장들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 반대팀에 대한 주장들을 간략하게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하겠고,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힘은 선진국에 있으니까 그들이 책임을 지고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선진국에만 있으니 옳지 않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원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업 투기들도 결국은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진국에게도 이익이 있으니 선진국은 자발적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66쪽, 페이지 82쪽에 나오는 국제기구들의 자원과 지원의 부족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과연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이 선진국들에게 이득이 있다면은 이들은 항상 이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팀은 개혁 의지가 있고 스스로 개혁해야지만 기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진정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반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 아이보다 부유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 아이에게 훗날 더 큰 이자를 붙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뒀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친구는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재능에 있음을 알고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여 나중에 꿈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도움을 주는 이는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 부정팀이 강력히 주장하는 선진국의 행동입니다. 선진국은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한테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줘야지 항상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들의 책임감이 있다는 이유로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한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즉슨 두 번째 주장에서 나왔다시피 힘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 토론자님께서 이번 토론을 통해 기아 문제는 선진국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 자국의 개혁 의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리고 기아 문제는 선진국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